자, 두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대한민국에서 앞으로 무출산이란 용어가 흔한 단어가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는 영상이 달린 댓글입니다.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 정말 심각하죠. 대한민국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OECD 꼴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얘기했지만 우리나라는 안 좋은 걸로 1등을 잘 찍는 나라로 유명합니다. OECD에서. 뭐 이거 말고도 꼴등 지는 거 많죠. 뭐 행복지수 꼴등, 뒤에서 1등, 뭐 뒤에서 3등인데 거의 꼴등이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앞에 두 나라는 거의 지금 나라가 거의 국가부도 상태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나라라고 간주하지 않고 정상적인 나라가 있는 그런 나라 기준으로 보면 거의 꼴등이나 마찬가지고, 그리고 노인 빈곤율 꼴등, 그리고 맞벌이 비율 꼴등, 그리고 가계부채, 가계부채 안 좋죠. 가계부채 1인당 가계부채 1등, 가계부채 증가율 1등. 이거 말고도 많습니다. 대표적인 거면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출산율, 저출산율 1등. 안 좋은 거 1등입니다. 우리가 찾아보면 좋은 것도 있겠죠. 우리나라가 거의 저출산 넘어서 무출산 국가로 갖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저출산 문제를 알고 있지만 해결할 방법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해결할 방법이. 일단 우리나라가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조사된 걸로 말씀드리면 0.78명이에요. 0.78명. 한 명도 안 넣는다는 거, 한 명도. 한 명도 놓을까 말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태어난 애들 보면 외동이 많아요, 외동. 저희 때만 하더라도,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외동을 찾기 힘들었거든요. 외동이 없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제 친구들도 그렇고, 막 사촌을 보더라도. 외동이 없어요, 외동이. 보통 기본 2명이고, 3명, 4명도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외동도 거의 안 넣는다는 거잖아.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혼인율은 가면 갈수록 감소하고 있습니다. 혼인율은. 이제 앞으로는 결혼 한 사람보다 안 한 사람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 결혼 안 한다고 해서 이사할 것도 아닙니다. 우리 결혼 한 사람보다 안 한 사람이 지주가 될 가능성이 더 커요. 덩어리 커지니까. 결혼하신 분들은 감소하고 있고. 지금 그런 현상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걸 마땅히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해결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국제결혼으로 출산율을 올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한국 사람들끼리 머리 맞대봐야 답도 없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국제결혼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으로 갈 것 같아요. 안 그러면 한국인들끼리 결혼으로 출산율을 올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제결혼 하신 분들은 출산율이 높아요. 이것도 나중에 그 통계청에서 조사를 해보면 좀 나올 텐데, 국제결혼 하신 분들은 출산을 다 합니다. 그리고 출산을 좀 많이 해요. 이것도 차이가 클 겁니다. 그래서 참 문제입니다, 이게. 이게 애를 키우기 힘들다는 거잖아. 우리나라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렇거든요. 우리나라가 왜 애를 키우기 힘들까 생각해보면 애 키우는데 너무 돈이 많이 들어요. 너무너무 돈이 많이 들어요. 애 한 명 키우는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애들은 그냥 알아서 크게 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냥 알아서 뛰어놀게 하고 그냥 오라시 댕기게 하고 방생시키는 게 난 최고의 교육이라 생각합니다. 저 이때 했던 것처럼.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학원 안 다녀도 뭐 반에서 1등 찍고 그런 애들 좀 있었거든요. 옛날에 학원이라는 게 뭐냐면 저희 때 학원은요, 공부 잘하는 애들이 학원 다닌 것도 있지만 학교 성적을 못 따라간 애들이 이제 그 보완하려고 학원을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학원 안 다녀도 반에서 1, 2등 찍는 애들이 있었어요. 제가 중학교 때 하더라도 제 옆에 짝꿍이 걔도 학원 안 다녔는데 반에서 1등을 찍었습니다. 물론 그건 옛날이니까 가능했겠죠. 그때는 사교육이 그렇게 활성화가 안 되는 시절이니까. 근데 지금은 사교육 안 하고서는 좀 답이 없는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뭐 사교육을 할 사람만 하면 되는데 전 국민이 사교육에 다 빠져 있다 보니까 이게 문제예요. 전 국민이. 그러니까 가정을 일구시는 모든 그 부모님들이 사교육을 다 하다 보니까 문제는 그렇잖아. 이런 이제 대한민국의 모든 가정이 사교육을 다 시키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사교육을 해가지고 효율이 나오면 다행이겠지만 효율이 안 나오면 이건 돈 낭비지 않습니까? 돈 낭비. 굉장한 돈 낭비죠. 안 그래요, 여러분? 아니, 이 공부라는 게 그렇잖아. 공부를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는 사람은 소수예요, 소수. 극소수죠, 극소수. 점점 가면 갈수록 공부의 효율을 기대할 수 있는 게 없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머니들 좀 철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 하면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버지분들도 그렇지만 보통 대한민국의 교육은 어머니들이 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어머니들이 자기 자식은 뭔가 특별하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어머니들은 특별하지 않잖아요. 본인 머리 특별하지 않잖아. 그럼 자기 자녀도 마찬가지야. 보통 공머리는 어머니를 닮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어머니가 학교 다닐 때 공부 안 했잖아. 그럼 본인 자녀도 마찬가지야. 예전에 그 메가스터디 손종 회장님이 그 강연하신 영상을 보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공부를 잘하는 절대다수는 부모님의 유전이다. 유전의 힘이 절대적이다. 그래서 유전적으로 타고난 사람들 못 이긴다.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너무 억지로 시키지 마라. 사교육 같은 거. 부모님이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면 머리가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면 자기 자식은 부모가 잘할 거 아니냐. 특히 제일 바보 같은 게 자기가 공부를 못했는데 그게 산이 맺혀가 자식한테 쏟아붓는 거 있잖아요. 그게 제일 안 좋은 거죠. 근데 그런 어머니들이 좀 많아. 그러니까 자기가 원래 공부를 못해가 무시 많이 받다 보니까 내 자식은 그렇게 안 살겠다 해가지고 막 억지로 시키는 경우 많아요. 그런 거 보면 정말 안타깝거든. 아니면 이제 대리만족하려고 하기 싫다는 거 억지로 막 학원에 보내는 것도 굉장히 많잖아.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인생 꼬꾸라지고 자녀 성격 버리게 하면 누구 책임입니까? 엄마 책임이죠. 그러니까 자꾸 막 안 되는 거 억지로 시키는 것도 많거든요. 진짜로. 그리고 그런 경우 많아. 엄마는 공부 안 했는데 자녀한테 억지로 공부시키면서 자기도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자기는 진짜 공부 안 하잖아. TV 보고 있잖아. 연속극 보고 있는데 자기 자녀 보고 공부하라고 하면 공부하겠냐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공부라는 게 그런 거예요. 공부를 해가지고 효율이 나와야 그게 좋은 거지. 지금 점점 가면 갈수록 이 공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파이가 작아지고 있습니다. 작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공부 말고도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을 좀 생각을 해야 돼. 우리나라가 공부가 중요한 나라는 맞는데요. 너무 시험 제도에 의한 공부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수능 같은 것들. 근데 모든 사람이 수능을 봐서 원하는 대학 가는 것도 아니고 원하는 분야 진출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중에 여기 뭐 수능 안 본 사람도 있습니까? 아니면 대학을 안 간 사람도 있어요. 대학 갔잖아. 뭐 대학을 가서 원하는 쪽에 관심 분도 있어요. 있는데 못 간 사람이 더 많아요. 아니면 대학을 졸업을 해서 다른 분야를 취업한 사람 너무나 많아요. 교육에는 그런 거잖아. 돈 낭비가 돼버렸잖아. 돈 낭비. 근데 이런 돈 낭비를 지금 세대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어린애들한테도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정말 대학을 가서 원하는 목표가 있는 사람은 대학을 가도 돼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이 없는 사람들도 많거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대학교를 가는 사람이 지금도 많아요. 물론 안 가는 것보다 가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대학의 가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들은 시키니까 나도 시키겠다 그런 마인드도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자녀를 키우는데 거품이 많이 들어요. 너무 거품이 심해. 돈이 너무 많이 듭니다. 돈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런 말 하시죠, 여러분. 애 키우는 이제 뭐 주변 사람도 있으면 물어보면 왜 자녀 하면 더 넣냐? 아, 왜 자녀 하면만 놓고 왜 둘째는 안 가지냐? 이런 말 하잖아요. 그 뭐라고 물어보냐 하면 지금 한 명 키우는 것도 돈이 너무 많이 나가는데 두 명 엄두가 안 난다고 하는 거예요. 두 명 키우면 교육비가 두 배로 드는데 그거 어떻게 감당하냐?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 그 말은 뭐냐 하면 한 명 키울 때 돈이 많이 든다는 거죠. 굉장히 많이 든다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 어릴 때 두 명, 세 명 가능했던 이유는 우리 어릴 때 같은 경우에는 남자든 여자든 간에 그냥 밥만 먹이면 됐습니다. 밥만. 밥만 먹이고 그냥 뭐 시장에서 옷만 사입히면 끝이에요. 공부는 알아서 하는 거죠. 그냥 주민문 살 때 돈만 지어주면 끝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참. 저는 이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뭐 애를 키우기도 좀 좋고 애들도 행복하게 자랄 수 있고요.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0.5 순수 한국인 출산율은 0점이 될 텐데요. 대림동 같은 곳 보면 전교생이 중국 애들인 곳도 많습니다. 서울이 제가 알기로는 0.58인가 57인가 그래요. 서울이 지금 대한민국 출산율을 다 깎아먹고 있습니다. 네. 서울특별시 뭐 하는 거야? 어? 평균이나 다 깎아먹고 가야 돼야. 가뜩이나 출산이 낮은데 인구도 가장 많으면서 아니 웃긴 게 그렇잖아. 젊은 사람들이 서울 살고 싶어서 많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팩트는 애를 제일 안 낳는다는 거죠. 전국에서. 팩트는. 서울에 살기 좋다고 많이 몰리는데 팩트는 뭐냐 하면 혼인율도 제일 낮고 애도 가장 적게 넣습니다. 예, 월등하게. 서울은 0.4까지 갈 것 같아요. 지금 추세를 보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젊은 사람들은 많지만 결혼해서 애 낳고 사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특별한 도시네요. 예. 근데 여기 댓글을 보면 순수 한국인 출산율 0.2. 에이 너무 심했다 그래도. 아무리 다문화 가정이 많아도 0.1은 아닐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서울이 또 문제가 이 중국인들 비중이 많잖아요. 서울이. 뭐 영등포구 대림동 그 뭐 구로 가리봉동 이런 데 가면 완전 다른 도시지 않습니까? 전교생이 중국인. 그렇겠네요. 여기서 순수 한국인 비율만 딱 빼면 더 낮아질 수도 있겠네. 그만큼 서울이 결혼해서 애 키우고 살기 힘들다는 얘기도 됩니다, 이게. 야, 서울은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더 힘들겠다. 왜냐하면 부모님한테 지원을 못 받으면 이제 남녀가 돈 모아서 결혼하기 힘들다는 말도 되거든요. 그러면 서울에 사는 것도 고민해 봐야 돼. 서울에 사는 것도. 젊은 친구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이 서울에 사는 게 무조건 능사 아닐 수 있습니다. 막상 서울에서 뭐 일하기 좋다. 뭐 젊은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사는데, 팩트로 얘기하면 그런 거잖아. 젊은 사람들이 남녀가 서울에 간다고 하지만 막상 결혼해서 갖추고 사신 분들은 거의 없다는 거죠. 왜 없겠습니까? 그만큼 돈을 모으기 힘들고 정착하기 힘들고 애를 키워서 가정을 이루는 게 더더욱 힘들다 보니까. 그렇다고 뭐 서울에 산다고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서울에 사는 것도 생각을 진지하게 해봐야 돼요. 정말 어설픈 직장 갈 것 같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안 간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생활만 하는 정도로 끝낼 거라면. 그리고 출산율이 낮아진다는 거는 남자도 그렇지만 여자분들한테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왜냐? 여자분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가 많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보통 여자분들이 일하는 쪽이 교육 쪽이 많거든요. 교육. 이제 유치원, 어린이집, 그리고 이제 교사.
이런 계통의 여자분들이 많잖아요. 몰빵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가면 갈수록 출산율이 감소한다는 거는 이제 그런 것이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필요가 없다기보다는 줄어드는 거죠. 뭐 단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교사가 남아돈다고 하잖아요. 학교는 줄어드는데 뭐 기존의 교사분들은 어차피 또 철밥통이다 보니까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뭐냐 하면 학생 수가 적어지다 보니까 임용고시를 통해서 교사들을 채용할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교대나 사범대 들어가신 분들 발등이 불떨어졌죠. 여러분 교대나 사범대는 임용고시를 안 치면 사실 쓸모없는 학과입니다. 좀 냉정하게 말하면. 근데 지금 출산율이 떨어지면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학과이기도 합니다.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그러니까 자꾸 출산이 떨어진다는 거는 이 학과의 존재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좀 나쁘게 말하면. 그리고 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어린이집 이제 유치원도. 왜냐하면 애들이 안 태어나니까 애들이 필요한 그런 시설이 존재 유무가 없는 거죠, 이게. 그래서 낭패죠, 이게. 아니, 애가 태어나야 이제 그걸로 이제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근데 애가 태어나지 않잖아. 그럼 산후조리원도 많이 없어지겠죠. 산후조리원도. 지금 산부인과도 많이 없어지고. 산부인과도 이제 요즘 없어져가지고 이 군단위 지역은 산부인과 없어가지고 애 낳아도 갈 데가 없대요, 이게. 그리고 육아용품을 취급하는 매장도 없어졌고요. 많이 없어졌죠. 그리고 산후조리원도 많이 없어지고. 애가 태어나야 먹고 사는 거잖아. 애가 없는데 뭐 산후조리 있다고 해서 어떻게 돌아갑니까? 근데 이런 쪽에 여자분들이 종사를 많이 해요. 굉장히 많이 합니다. 대부분 여초 직장이죠. 이런 쪽에서 이제 일하시는 분들 앞으로 전망이 많이 어둡죠.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그리고 중요한 게 가면 갈수록 공교육의 파워가 약해진다는 겁니다. 공교육. 지금 뭐 초등학생, 중학생들은 공교육을 대놓고 무시합니다. 그냥 공짜 교육이래요, 공짜 교육. 지금 애들도 공교육을 인정하지 않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가면 갈수록 학생 수가 적어지면 공교육도 있잖아요. 입지가 줄어드는 거야. 공교육에 대한 믿음과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마인드야. 점점 가면 갈수록 없어도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공교육에서 이제 뭐 완전히 없애기 힘들겠지만 뭐 그분들 차지는 보존하겠지만 그분들이 가지고 있던 복지나 혜택은 줄어들 거예요. 왜냐하면 파워가 약해지니까. 그리고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분들도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진지하게. 내가 지금 임용고시를 보는 게 맞는 건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냥 시간 지나면 나아지겠지가 아닙니다. 지금 저출산 문제는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만 너무 매몰돼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생각을 좀 달리 먹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튼 지금 대한민국 저출산 문제는 그렇습니다. 당장 해결책이 안 보입니다. 자, 이상으로 두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